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외모가 빼어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이목을 순식간에 사로잡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제 주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 지 채 5분도 안 돼서 한 공간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보고 있노라면 그 친구만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이 부러울 때가 많고 더 나아가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 자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을 가리고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면 인간관계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고 느껴지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마냥 편하게 쉬고 싶은 집에서도 엄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고 더 심하면 형제, 자매까지 날 귀찮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상에서 업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류할 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따금씩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유하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가 없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쌓는 일, 즉 사람을 다루는 일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곧 금전적인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면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알아야죠. 당신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주부이건 회사를 경영하는 CEO이건 상관없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은 금전적인 성공의 15%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85%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관련된 능력, 다시 말해 사람을 이끄는 능력에 달렸다고 합니다. 즉, 이 방법만 알면 당신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로 소개되었던 존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와 같은 상품처럼 구매가 가능하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가치가 있고 반드시 배워야 함을 의미하죠. 실제로 이 원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삶이 뿌리채 뒤집히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많지 않아요. 저도 말고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사람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 비난하지 마라.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난은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꽤 오래된 일인데 찜질방에 간 적이 있어요. 찜질방에는 수면실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감싸는 그 방 안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곤 잠자는 것밖에 없고 아주 고요합니다. 말 그대로 수면실이기 때문에 통상 조용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한날은 아주머니 2분께서 힘있는 목청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뉘엿뉘엿 누워서 잠을 청하던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나갈까 하던 참에 어떤 여성분이 몸을 일으키시더니 저 어르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일이 많아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피로를 풀고자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조금만 작게 대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르신 2분께서 미안하다며 수면실을 곧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부모님과 함께 찜질방을 간 날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수면실에서 무리로 오신 몇몇 분들께서 열띤 대화를 펼치고 있었는데 누워 계셨던 한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시끄럽네 진짜. 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꽤 성난 어조로 의사를 표현하셨고 표적이 되었던 무리 한 분께서 말 좀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소리도 크네요 라고 하셨죠. 그의 상황은 뻔하죠. 같은 상황인데 한 명은 비난하고 다른 한 명은 비난을 하기보단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유와 함께 요청했죠.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면 당연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비난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일종의 자기 방어 현상이
생각인데요. 내일 당장이라도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저 사람한텐 저게 최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부메랑과 같아서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 두 번째,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방법은 단 하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며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크게 갈망하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란 것은 다시 말해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도 않고 쉽게 충족되지도 않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1928년 비드제독의 남극 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들을 남극 얼음산에 붙이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으며 중세 유럽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메디치 가문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가문의 문장을 개발하는데 심려를 기울였죠. 이렇듯 사람들이 인정받고 자신을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은 즉슨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확실한 기술이라는 거죠. 간혹 인정이 아첨으로 변질되면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정은 진심이 담겨 있고 아첨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라는 거죠. 인정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남들보다 어떠한 면이 조금이라도 나은지를 관찰하고 자신의 언어로 짚어주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테죠.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세 번째,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수천 명에 달하는 판매원들은 지치고 실망하고 반복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것은 판매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휴나 혹은 부모님의 생신날이 다가오면 자식된 도리로서 선물을 하죠.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 물건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좋아할 법한 가방이나 아빠가 좋아할 법한 벨트 혹은 지갑 등을 구매하면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며 산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고마워하면서 받아주시죠. 그러나 부모님의 속마음은 저번 주에 백화점에서 본 그 가방이면 더 좋았겠다 일 수도 있고 이 벨트는 좀 약하네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에는 돈으로 드리게 되죠. 왜냐면 돈으로 진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모님께 돈으로 성의를 표시해라가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귀하며 그만큼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이자 변호사였으며 독일의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야기된 민간인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독일 배상 국제위원회 회원이기도 했던 오웬 디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개개인은 우리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 아이디어를 듣고 체험하며 훌륭한 요리로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요리를 몇 그릇이나 더 먹으려고 할 테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건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영상을 보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고 이후 더 인기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자부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그로 인해 나의 바람대로 협조하고 훨씬 더 쉽게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 지음, 임상훈 옮김, 현대지성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이었습니다. 라고 바로 인사를 하지 않고 오랜만에 서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방문한 알래스카에서 찾은 북카페 The Writer's Block Bookstore in a Cafe입니다. When we were in 7th grade, you knew every crush of mine. We'd always talk online. And now that we're all grown up, you've disappeared for a while. I wish that I knew why. 감사합니다.